주요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이 장마에다 태풍까지 정말로 이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빨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인지 이맘때만 되면은 이 빨래 헬멧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 전문가 설재원 씨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래저래 제가 참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이 빨래가 일단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비 오는 날에 빨래 한번 잘못 널었다가 그냥 이 꿉꿉한 냄새가 그냥 온 집안을 뒤덮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옷 냄새 안 나게 빨래하는 방법 좀 있을까요? 보통 이 빨래 냄새가요, 그 앞뒤 하나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냄새가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냄새 종류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달리 하셔야 돼요. 네네. 먼저 이게 시큼한 냄새가 이제 일명 신내라고 하죠. 네네. 보통 뭐 신김치나 뭐 요거트 뭔가 이제 발효가 되었을 때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네네. 이제 발효 또는 뭐 변질되는 과정에서 이런 신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큼한 냄새들의 원인은 이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반대 성질인 알칼리성으로 세탁 과정에서 중화를 하면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과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과탄산소다, 또 베이킹소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과탄산소다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표백이 되기 때문에 흰 빨래에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반면에 베이킹소다는 표백 성능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알칼리성이 높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써보셨을 때 냄새에 있어서 이렇게 딱 좋은 효과가 이제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히 이런 악성 냄새일 때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베이킹소다보다는 탄산소다라는 걸 사용해보시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탄산소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중에 런드리 소다나 뭐 런드리 부스터라는 이름의 세탁 보조제를 세제와 함께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네. 한편 이게 지린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이런 냄새는 일종의 암모니아 냄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으로 중화를 하셔야 돼요. 네. 가정에서는 식초나 구연산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산성은 세제와 섞이게 되면 세척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초나 구연산은 행분 과정에서 섬유유연제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그 헹굼 과정에서 이때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네.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빨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 빨래할 양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를 돌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빨래를 묵혀두는 경우에도 어떤 냄새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냄새가 나는 과정이 사실 기본적으로 세균 번식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네. 특히 여름철에는 세균이 좋아하는 뭐 습기, 온도 다 높아가지고 이런 냄새들이 또 잘 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번식된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세균들이 번식하기 전에 바로바로 세탁을 하거나 네.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적어도 빨래를 젖은 상태로 오래 두시지 않는 게 중요하죠. 건조기가 있으면 이제 빨래를 한 다음에만 건조를 돌리시는 게 아니라요. 이제 처음 이제 옷을 벗어서 젖은 빨래로 이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건조기에 넣으셔서 잠깐만 이렇게 돌려서 말려주기만 해도 이런 이제 냄새가 나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요렇게 뭐 수건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널어가지고 빨기 전에 건조를 살짝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네. 세탁을 할 수 없다면은 뭐 차선책으로 그렇게 방법을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옷에서 나는 냄새뿐만이 아니라 이게 빨래를 했는데도 자꾸 냄새가 나서 알고 보니까 그 세탁기에서 나는 냄새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세탁기 청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세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세탁기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다면은 거기서 또 역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 세탁기가 보통 이제 오염이 되는 원인은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이게 세탁기에 남아있게 되고 또 곰팡이가 이 섬유유연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탁기가 이제 그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섬유유연제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대신 구연산이나 식초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이런 세탁조가 오염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한편 주기적으로 통세척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과탄산소단은 함께 이제 그 세탁기 통세척 모드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요, 깨끗한 세탁기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통세척을 이제 오래간만에 하시면은요, 오히려 그 건더기들이 떨어져서 이제 오염물이 막 붕붕붕붕 떠다녀서 이거는 이제 이걸 해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AS를 불러서 아예 세탁기를 뜯어서 분해 청소를 하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좀 주기적으로 세척도 통세척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제 자신이 죄송해지네요. 아, 그런데요, 왜 세탁을 할 때 색깔별로 흔히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냥 색깔별로만 이렇게 구분해서 돌리게 되는데 소재도 참 다양한데요. 소재에 따라서 세탁하는 방법들도 다를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한 시기는 오히려 여름철보다는 가을, 겨울철에 더 이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여름철에는 기본적으로 뭐 다 이제 어떤 옷감도 이제 얇고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차이가 없어가지고요. 뭐 따로 뭐 세탁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수건 같은 경우는 따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세탁을 하셔야 된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판이 이제 들어간 뭐 레깅스라든지 막 늘어나는 옷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같이 세탁하면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따로 구분을 해서 손 세탁을 하든지 섬세한 세탁 붓으로 따로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한편 뭐 린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약간 빳빳한 질감을 위해서 섬유유연제 대신에 세탁풀을 함께 써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모시 삼배에도 풀 먹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빳빳하게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이 린넨도 사실 조금 그렇게 세탁풀 가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세탁을 해주시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세탁을 하시면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요즘에 세탁기가 거기에 이제 세탁 무게 밖에 세탁 시간도 이렇게 줄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탁 건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이에요.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소재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세탁기 잘못 돌려가지고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어떻게 집에서 좀 복구를 위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름 소재, 이렇게 주는 옷들은요, 네. 보통 이제 면 티셔츠, 이런 옷들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옷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근데 겨울에 이제 니트가 줄어드는 거랑 그 원인이 좀 달라요. 이런 이제 여름 면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옷감 사이에 이제 공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약간 젖은 상태에서 옷걸이에서 걸어서 좀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 방향으로 이제 당겨 주시면서 스팀 가리개까지 있으시면은 스팀으로 이렇게 좀 쐬주시면은 옷이 쉽게 늘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옷감 사이 공간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왜 그런지 알겠네요. 자, 이제 빨래 건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건조기가 있으면 아주 쉽게 이렇게 건조할 수 있죠.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괜찮은데 건조기 없는 분들은 왜 비 오고 습한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 어떻게 해야지 잘 건조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빨래 좀 잘 말리는 팁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사람의 힘이 아무리 이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기계의 어떤 기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건조기 사용하시는 게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건조기가 없다면 세탁기의 탈수를 가장 강하게 하시고요. 네.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추가로 탈수를 더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물기를 최대한 세탁기에서 짜내주시고, 네. 또 빨래에서 꺼내주시면 이제 빨래를 탈탈 털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그 물기를 털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네. 이제 그 건조대에다가 널어두실 때는 빨래 사이에 공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두시고, 좀 이제 지그재그나 혹시 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빨래를 걸 수 있으면은요, 그렇게 빨래 넣는 게 빨리 말릴 수 있는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전기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그리고 또 서큘레이터도 네.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서큘레이터가 좀 더 이제 그런 빨래를 빨리 말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제습기 사용하시면은 제습기 옆에 두시면요 금방 마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여름철에 왜 눅눅한 빨래들 때문인지 옷장에 제습제들 뭐 필수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것들 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제습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제습제는 또 이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여름 빨래 보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옷장에 그리고 또 사실 보시면은 지금 입는 옷들도 있는데요. 또 이제 지난 이제 겨울철에 입으셨던 이제 보관하는 옷들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특히 습도 조절을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세탁을 미리 해두면 좋았는데 세탁 안에서 그런 오염물이 묻어 있는 채로 이제 그런 게 한두 개 껴 있다면은 네네. 그게 또 습도 조절 잘못하면은 곰팡이에 또 먹잇감이 되면서 시간에 곰팡이 옷장이 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먹는 제습제를 옷장에다가 반드시 빗질을 해주시고 네. 또 옷 주머니 사이사이에다가 실리카겔 제습제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네. 이 제습제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더 현명하게 그 습도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물 먹는 제습제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제습에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실리카겔은 좁은 면적에 이제 적게 이제 그 사용하시는 이제 그런 제습제니까요. 용도에 맞게 그렇게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여름철 옷장에 이제 습도 관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 먹는 제습제는 뭐 옷장에 두고 그리고 옷 주머니 속에는 실리카겔 넣고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준비를 하면 된다. 네. 오늘 이 세탁에 관한 아주 유용한 정보들 잘 챙겨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재원 세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